안녕하세요, 유님입니다. 이번에는 Q&A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Q&A 영상이 준비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찍었던 많은 영상들 중에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영상 길이 자체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공부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다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배속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1차와 2차 점수가 궁금해요. 그리고 1차 점수가 몇 배수 정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1차 점수는 이제 이렇습니다. 1차 점수 교육과정 63점, 논술 18점, 도합 81점으로 1차 2021 서울 임용에서 0.5배수 추정되는 정도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63점인데요. 이 질문을 주셨던 분의 맥락이 이제 제가 공부 방법을 추천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혹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몇 배수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안정권의 점수인지가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서 63점만 보고 봤을 때는 논술을 조금만 더 잘 봤다면 1차에서 0.3, 0.4배수 정도까지도 갈 수 있었던 점수였습니다. 다만 제가 논술을 좀 못 보다 보니까 0.5배수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점수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는 1차 점수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2차 점수는 이제 총 점수만 알려드렸었는데요. 수업 실험과 심층 면접, 과정안, 영어 수업 실험 및 면접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영상도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근 앞으로의 영상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을 거를 지금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1차보다는 2차에 좀 더 맞는 성향이다 보니까 2차에서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차 제가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 시험장에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구현을 해서 득점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눠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멘토링 형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초수 때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혹은 초수 때 간과하신 점이 있나요? 초수 때 아쉬웠던 점은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재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합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장 사회로 나가는 게 그렇게 이제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으면 사회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수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 현역 때 생각을 못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어서 이제 좀 내적 동기도 낮고 욕심도 그리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공부 방법을 시도해보고 막 교육론도 수세트로 만들었다가 수세트로 해보니까 공부가 또 안 돼서 한 3-4과목 만들다 말고 이런 시행착오 하던 기간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해서 버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교육론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달리면 지친다라는 말을 너무 맹신했던 것. 교육론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할 때 교육론 공부를 미뤄두고 그러다 보니까 강론 공부도 미뤄두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공부도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왕창 받고 그래서 그런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초수 때 저에게 단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밤낮이 바뀌었던 것도 공부 루틴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스트레스 관리에 실패했던 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였어요. 제가 공부 밀림 현상 때문에 7, 8, 9월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할 게 태산 같은데 내가 외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마음이 급해졌고 그러면서 굉장히 급하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9월 달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밥 먹는 시간을 9월 달에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돌연 10월 달이 돼서 포기를 하고 10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룸메라면 알 텐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전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다가 시험장도 안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시험장을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그게 팡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수 때 제가 아쉬웠던 그리고 간과했던 그런 점들입니다. 재수 때 인강 선택과 그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 저는 재수 때도 백구 커리를 탔고요. 교육론, 강론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초수 때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교육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초수 때 교육론을 꼼꼼히 하셨던 분이면 굳이 다시 들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구랑 다른 강의를 비교했을 때 딱히 다른 강의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고 또 백구 강의의 큰 단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구를 그대로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강 듣는 걸 그리 싫어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백구를 망설이시는, 재수 때 망설이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 중에 그 유형이 말을 잘 못하네요. 백구를 다시 선택하기를 망설이시는 많은 분들이 이유가 너무 양이 많아서인데요. 저는 인강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양이 많다라는 단점이 크게 저에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듣는 백구 강의를 안 듣는 게 불안해서 백구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기간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제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보통 기간제를 안 하면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나?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전 기간제를 안 하고 정말 방학처럼 저를 이렇게 쉬게 놔두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차라리 기간제를 규칙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쫌쫌따리 공부를 할 성격인데 기간제를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제가 그 시간에 더 할 성격은 절대 아니라서 기간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기간제를 구할 당시 기간제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로 기간제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담이었고 업무가 없었고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실적인 이유들인데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 자취 비용과 재수 비용을 제가 충당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기간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하면 그것도 호봉에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호봉도 올라가고 기간제 6개월 하면 실업급여도 타니까 굳이 저한테는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간제로 인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네, 저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기간제 조건이 좋았어요. 좀 이제 업무가 과중하게 준다거나 그러지 않았었고요. 또 제가 재수를 할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컨텐츠 수업이 줄을 이뤄서 지금처럼 대면 수업을 많이 할 때보다 시간 활용에서 부담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3, 4월 공부 ALT를 보면 그 시간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저한테 3, 4월은 좀 질문 리스트도 정리하고 제 공부 루틴을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3, 4월에 그렇게 공부 시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많았던 제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던 교육론 공부의 기초를 다시 잡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3, 4월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헬스나 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할 때 초반부터 막 온몸에 알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과하게 하면 그 운동을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공부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수할 때. 초수할 땐 그걸 못 느꼈는데 재수할 때 공부랑 운동이랑 똑같구나. 그럼 운동도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씩 하면서 점점 늘려나가는 것처럼 공부도 우선 공부하는 습관 먼저 잡고 그 양을 늘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3, 4월이 공부하는 루틴을 잡아가는,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3, 4, 5, 6월 달에 그렇게 공부 기간에 많은 지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목표한 공부량이 적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7, 8월에는 물론 약간의 부담이 되긴 했지만 이게 뭐 합격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시간 할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을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이 단점이 가장 적어서입니다. 이제 보통 서울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보시냐면 서울이 본가이거나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둘 다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본가도 아니고 딱히 서울에 대한 로망도 그닥 없는데요. 그냥 서울이 가장 덜 싫어서 서울이 가장 덜 뭐라고 할까요? 단점이 가장 적어서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제 본가가 경기도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저한테 너무 넓더라고요. 본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랑 경기도에 본가도 없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저한테 너무 넓고 또 지역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인천은 모두가 알고 있는 선발령 문제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도전해보고 싶어서라는 이유인데요. 제가 약간 이상주의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장 가장 붙기 어려운 지역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도 응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도전이 너의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못한다. 네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삼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응원을 해주셔서 서울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서울이라는 지역의 장점, 지역 이동이 적다는 점, 타 지역 교환을 원할 때도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막연한 장점들 때문에 서울을 선택하게 됐어요. 재수인데 서울을 보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줄어드는 TO가 두렵진 않으셨나요? 우선 저는 서울을 초수 때 안 봤다가 재수 때 서울을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보통 통상적인 케이스랑 약간 다르죠. 보통은 초수 때 서울을 도전을 하고 재수 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재수 때 서울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보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초수 때 제가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들이 굉장히 명확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초수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웠던 점들을 제가 임용이 끝나고 바로바로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내가 더 좋은 점수를 얻고 이번엔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우선적으로 했고, 이걸 그대로 반영을 공부를 했었고,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작년에는 지키지 못했던 것들 혹은 작년에는 소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재수할 때는 좀 착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작년보다는 시험을 잘 보겠구나, 점수를 올리겠구나, 점수가 오르겠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물론 저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원서 접수할 때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고 시험 직전에는 떨어질 것 같아서 후회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울을 썼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원서 접수를 할 당시에 서울을 쓰게 했던 힘은 그래도 초수 때보단 내가 훨씬 나아졌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덕분에 서울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재수 때 지역 고민 때문에 이 질문을 해주신 거라면 내가 초수 때 부족했던 점은 뭘까? 그리고 그 부분들을 내가 보완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지금 공부는 작년보다 나은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볼 때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이제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을 볼 때 저도 불안하니까 제 마음을 많이 수차례 다독였는데 어떻게 다독였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경쟁률을 생각하지 않고 뽑는 인원만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보통 경쟁률을 생각하실 때 3.4대 1이라 하면 3명 중에 2명은 떨어지겠지. 내가 3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경쟁률을 생각을 안 했고 TO만 생각을 했어요. 저 때는 TO가 28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부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기 어렵고 조잡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런 공부인데 이렇게 힘든 공부를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모두가 잘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한 140명 정도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뽑히고 넉넉하게 140명 정도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 힘든 공부를 설마 283명이 제대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처럼 꾸역꾸역 하고 있겠지?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겠지? 다 나랑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28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O가 나오기 전에 생각인데 TO가 몇이 나오든 상관없다. 나는 앞등수로 붙을 거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때 TO 관련 괴담이 돌았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표로 돌기도 하고 그 표에서 서울이 100명도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200명을 뽑든 100명을 뽑든 나는 한 30등대로 붙을 거니까 혹은 나는 진짜 한두 자릿수로 붙을 거니까 상관없어. 내가 10등으로 붙는데 50명을 뽑든 100명을 뽑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도움이 됐던 생각은 한 10년 뒤, 20년 뒤에 저를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지역에 붙어서 계속 교직 생활에 있는 저를 상상하면서 그때 어릴 때 도전하길 잘했지. 그때 도전 안 했으면 여기 이제 안 있었겠지? 그때 도전하길 잘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20년 뒤에 거기서 제가 이제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나는 당연히 붙을 것이고 이로 인해 내가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이제 상상하면서 먼 미래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듯이 상상을 했어요. 이제 너는 붙을 거야. 내가 20년 뒤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가 서울을 봐야 해. 이렇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서울을 보려고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이제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Q&A는 보통 참고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성향이 다르면 제 답변이 참고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 성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약간 내향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구생활 자체에서 놀러 다니지 못해 받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어요. 인구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다고 하면 유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한 유형이 좀 갑갑함,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 내가 소화했을 그 다양하고 재밌는 스케줄을 인구 공부할 때 참아야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유형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친구랑 가끔 전화를 하거나 코로나 땐 줌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코로나 아니었을 때 현역 때는 그냥 그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배달 음식 먹고 이 정도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런 놀러 다니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부할 때 늘 무기력이랑 불면증이랑 좀 싸우는 편이에요. 현역 때는 무기력과 불면증 관리가 실패한 편이죠. 불면증을 시달렸고 또 10월 달엔 완전 무기력이 팡 터져서 공부를 아예 포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했던 유형이고요. 그리고 건강이 몸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편이어서 건강 관리에도 힘써야 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믿는 말은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믿는 편이라서 스트레스 관리랑 건강 관리를 좀 동일시해서 한 편이에요. 그래서 초수 때는 스트레스 관리 제대로 못했으니까 패스하고, 재수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선 초반에 제가 ALT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초반에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만 잡아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기간을 만들었어요. 초반부터 너무 공부를 하겠다고 막 달리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서 초반에는 공부하는 체력을 기르자,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놓자 라고만 생각을 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됐던 건 저는 그때 PT를 살면서 처음 받아봤는데 근력 운동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실제로 체력이 늘면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낮과 밤이 바뀌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낮과 밤이 바뀌실 수 있어요. 근데 밤이 공부가 더 잘 되실 수 있는데 물론 생각보다 낮밤이 바뀌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재수할 때는 아무리 공부가 안 돼도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낮과 밤이 최대한 바뀌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 말인가 스트레스를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텐데 저는 제가 믿는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행복 호르몬? 행복을 관리하는 그런 호르몬이 머리가 아닌 건강한 장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먹는 거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배달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운동도 해보시고 밥도 건강하게 잘 먹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모형 공부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부터 이제 임고 공부 관련된 얘기가 주로 이루네요. 재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모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어서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빨리 시작은 하고 싶은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3, 4, 5월 달에 이걸 많이 외운다고 해도 이게 어차피 못 가져갈 걸 알거든요. 제 기억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3, 4월에는 각 교육론에 무슨 모형이 있는지를 먼저 쫙 외웠어요. 모형명을 다 외운 거죠. 체육에는 뭐뭐뭐뭐, 과학에는 뭐뭐뭐뭐 이렇게 다 외웠습니다. 이게 은근 시험에 모형명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모형명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단계는 외워놓고 모형 이름을 못 외우는 경우도 많고 또 모형별로 내용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형 이름을 제대로 다 외워놓으면 모형끼리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는 무슨 교육론에 무슨 모형이 있는지만 다 외웠어요. 전 과목을 다 외웠고 그리고 그냥 그 모형을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이건 약간 이런 거 하는 모형이었지. 이 정도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슨 과목에 무슨 모형이 있는지 외우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외우면서 그 교재 원문에 있는 모형 관련 원문은 외울 때마다 읽었어요.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3, 4월 달엔 각 교과교육론에 있는 모형명만 외웠다. 그리고 4월에서 7월까지는 모형의 단계명만 외웠습니다. 그 단계 옆에 세부 단계는 안 외웠고요. 단계명만 외웠어요. 전 과목 모형 단계명을 다 아웃풋할 수 있었을 때부터 세부 사항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월 중후반, 8월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목차 외우듯이 위에서부터 외우는 게 훨씬 잘 외워져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재수여서 소화할 수 있었던 스케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모형명 외우고 단계명 외우고 세부사항 외우는 방법은 추천하는데 현역분들이시라면 저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서울 선택에 참고가 되었나요? 어느 정도는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를 아주 잘 본 편은 또 아니었거든요. 저 때 초인공이나 춘파 같은 데 보면 잘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점수들이 다 60점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60점이 아슬아슬하거나 60점이 좀 안 됐어요. 60점 넘은 게 쉬운 시험? 난이도가 그나마 좀 쉬웠던 시험에서 한 번 있었나?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서울을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점수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초수 때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수 때는 부끄럽지만 꽈락 점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볼 때. 제 초수 때 물론 모의고사가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초수 때는 꽈락 점수가 나왔어가지고 에이 그때는 꽈락이었는데 지금은 2배 정도의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초수 때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의 증거가 이 모의고사 점수가 되어줬고 이를 통해서 제가 초수 때보다 많은 점을 보완했고 점수를 올릴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서울 선택에 참고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과정 암기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별 공부 범위 및 시기별로 해야 하는 공부가 궁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계정에서 이렇게 저도 현역 때 핸드폰에서 인스타 계정으로 보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타 계정에서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유의점이 있어요. 제가 월별 공부 진도나 교육과정 암기 범위를 올려드릴 텐데 특히 월별 공부 범위 진도를 보면 생각보다 그리 빡빡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재수 때 기준 공부 범위인데 어찌됐든 저는 현역 때 한번 공부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역 시절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재수생 기준이신 분들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현역 때 어느 정도 1차 점수였냐면 경기를 봤을 때 1차에는 붙을 수 있지만 2차를 거의 만점을 받아야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점수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공부량을 가지고 재수를 했을 때 이런 스케줄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더 저보다 안정적인 점수, 뭐 서울을 아깝게 떨어졌던 점수였다거나 혹은 1차도 약간 어려웠을 만큼 1차 공부량이 부족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조금 수정을 해서 참고를 하셔야 하고 또 현역분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저는 재수 때 공부했던 양이니까 1.5배 정도 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공부량의 한 1.5배 정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 아이디는 인스타 마이뉴님 치면 제 계정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제가 스토리로 월별 공부 시간 열품타 캡처한 것도 올려놓고 또 오늘 밤 내로 제가 만들었던 카드 형식의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들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종종 들어오는 Q&A 중에 이건 같이 봐도 좋겠다 싶은 내용들도 앞으로 종종 인스타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인스타도 많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A 영상이 끝났고요. 이제 이렇게 Q&A 영상이 끝났고 이제 굉장히 제가 조리 있게 말한다고 이렇게 대본도 다 썼는데 제가 잘 도움이 되게끔 잘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은 다시 찍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올라갈 일상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말은 건강한 마음은 아이고! 나 진짜 말 못한다.